ゃん何の漫画読んでんの？おじい探偵の漫画読んでんだけど、うん。この本めっちゃ面白くって続きがあるんだよね。だってその続きの本を読みたくて我慢できないから、うん続きの本買ってくれない？いいね。買いに行こっか。イエーイ。おじい探偵ゲット。暇だな。寂しい。자, 오늘은 한자편 파트 1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1도 어느새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은 좀 스토리가 있는 내용으로서 재미있게 준비했으니까 과연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파트 1에서는 손, 또를 의미한 한자, 맞다와 관련된 한자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51개의 한자를 이미 선보여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6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6개 한자를 지금 보고 계신데 모든 한자들에 먼저 맞다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한 위에 3개의 한자들에는 이아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편 아래편의 한자들에는 이아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시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미새를 보면 아랫부분은 손, 또를 의미하는 한자, 위에는 엄밀하게는 가로 왈이라는 한자인데 여기서는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날일이라고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한편 한가운데는 눈목이라는 한자가 옆으로 누워져 있는 형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떤 여성분이 보이는데 손으로 눈 밑에 살을 만져가면서 이걸 어째 날이 가면 갈수록 눈 밑살이 자꾸만 늘어지네 하면서 걱정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날이 흘러갈수록 눈 밑살은 또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안타깝게도 노령화와 더불어서 늘어지죠. 따라서 이 한자는 늘어질만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길게 끌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세요. 사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는 망이라고 읽어주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 한자예요. 따라서 이 한자는 발음은 과감히 잊어버리셔도 좋고 그 대신에 늘어지다라는 의미는 꼭 메모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늘어질 만은 마치는 것을 하고 다음으로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미새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늘어질 만에 마음심이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마음심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은 모양을 하는데 사람의 심장 모양을 본뜻 모양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자예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만 보면 심장을 닮았는지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장 전체를 그냥 심플하게 그린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이 아이들은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온몸으로 퍼지게 해주는 피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면 외우기가 수월해질 수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떤 아이가 보이는데 마음씨가 좀 거만해가지고 저렇게 콧대를 높게 세우고 자기 자랑을 주저리 늘어놓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랑만 주저리 늘어놓는 사람의 마음씨는 과연 어떤가요? 정답은 거만하죠? 따라서 이 한자는 거만할 만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万、万、 이라고 읽어줘요. 자,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自慢、怠慢、傲慢、我慢、 자만, 태만, 오만, 참음이라는 어휘가 되고, 그럼 이번엔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あいつの自慢話にはもう我慢できない。 저 녀석의 자랑거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지망바나시는 자랑거리라는 어휘가 된다는 점도 함께 메모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거만할 만은 맞추는 것을 하고, 그럼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늘어질 만에 이번엔 물수가 더해져 있네요. 그럼 스로틀링 가볼게요. 지금 비가 한창 내리는 중인데 빗물이 우산 밑으로 길게 늘어져서 땅바닥에서 여기저기로 흩어져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길게 늘어져 내린 빗물은 땅바닥에 튕겨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흩어지죠. 따라서 이 한자는 흩어질 만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하지 않고 음으로만 万、万、 으로 읽어줘요. 그럼 먼저 어휘를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三万、漫画、漫才、 산만, 만화, 만자이라는 어휘가 되는데 만자이는 일종의 꽁트라고 보시면 좋은데 두 명의 코삐가 서로 우스꽝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관객을 웃기는 일종의 코미디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엔 예문을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この漫画は次の内容が知りたくて我慢できないぐらい面白い。 이 만화는 다음 내용을 알고 싶어서 못 견딜 만큼 재미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흩어질 만에 대해서는 맞추는 것을 하고 그럼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손 우에 윗상이라는 한자와 그리고 작을소라는 한자가 각각 더해져 있는 형태네요. 자, 그럼 스로틀링입니다. 지금 어떤 가족의 가계도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와타시, 나가 되고요. 다음에 저를 낳으신 부모님이 이쪽에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남동생이 이렇게 한 분 계시는데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의 손 윗사람에 해당하는 분이시고 근데 아버지보다는 나이가 적어서 제가 작은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나보다는 손 윗사람인데 아버지 동생인 작은 삼촌을 두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정답은 숙부죠. 따라서 이 한자는 숙부숙이라는 한자가 되는데요. 근데 이 숙부는 어디까지나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숙부인데 남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저씨죠. 따라서 이 한자는 아저씨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お、お、 라고 읽어주고 한편 음으로는 祝、 라고 읽긴 하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어휘로서는 잘 쓰이지 않으니까 뜻부분인 오로만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おじ、おば、 숙부, 즉 작은 아버지, 다음에 숙모, 즉 작은 어머니라는 어휘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숙부숙, 아저씨숙 이런 한자를 맞추는 것으로 하고 그럼 다음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숙부숙에
집면이라는 한자가 더해졌어요. 참고로 집면은 이 한자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집가라는 한자의 일부분으로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이 아이는 집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은 숙부, 즉 작은 삼촌이 보이시는데 사실은 돈벌이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이렇게 자취집에 홀로 외롭게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숙부가 가족과 떨어져서 자취집에 홀로 있으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정답은 신날까요? 아니죠. 정답은 외롭겠죠. 따라서 이 한자는 외로울 적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寂しい、寂しい、 로 발음하고 한편 음으로는 弱、弱、 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럼 음도고이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寒弱、静弱、 한적, 정적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예문 소개해 드릴게요. おじは出稼ぎ労働者として寂しくも家族と離れて住んでいる。 숙부는 이주 노동자로서 외롭게도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다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로울 적은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미술을 보면 숙부숙에 이번엔 눈목이 더해져 있네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숙부가 일하고 계시는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 아까 전에 이주 노동자라고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숙부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공사 현장을 눈으로 직접 감독하면서 작업을 지시하는 현장 감독직을 맡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 현장을 눈으로 감독하면서 작업을 지시하는 숙부의 작업 포지션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현장 감독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감독독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解く、解く、 라고 읽어줘요. 자,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監督、督促、特例、 감독, 독촉, 독려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감독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おじは現場監督として海外で働いています。 숙부는 현장 감독으로서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자편 10번째 시간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일본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자는 날이 흐를수록 눈 밑살이 또 늘어진다고 해서 늘어질만이 되었고,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한자는 자기 자랑만 길게 늘어놓는 사람의 마음씨가 거만하다고 해서 거만할 만이 되었고, 음으로만 망으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자는 길게 늘어져 내린 빗물이 땅바닥에 튕겨서 흩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흩어질만 이라는 한자가 되었고, 이 아이도 음으로만 망으로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한자는 나보다 손 윗사람인데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 삼촌을 두 글자로 숙부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숙부숙이라는 한자가 되었고 오로 발음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한자는 가족과 떨어져서 자취집에 홀로 지내는 숙부는 외롭다고 했었죠. 그래서 외로울 적이라는 한자가 되었고 뜻으로는 사비시, 음으로는 자꾸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한자는 이 숙부가 공사 현장을 눈으로 감독하면서 작업을 지시하는 현장 감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감독독이라는 한자가 되었고 음으로만 톡으로 발음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어 한자 공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한자들과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それじゃ、またね